요즘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속에서 그 누구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지난해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들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자금 조달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 중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2024년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며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중석 이사장 함께하셨어요.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이고요. 네. 예, 여기 오기 전에는 IBK 금융그룹에서 33년간 근무를 하면서 행원에서 시작해서 지점장, 강남 대기업 센터장, 기업고객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마케팅그룹장, IB그룹장을 거쳐서 IBK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 23년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곳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고요. 네. 그 외에도 IB 투자은행 업무하고 마케팅 업무를 총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아마 그 경기도에서 공모하고 인사청문회 임명 절차를 거쳐서 지금 경기신보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축하부터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요. 가장 먼저 제일 위에 뜨는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던데, 도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다각적인 지역 밀착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년 연속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받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일단 축하 박수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잘해서보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네.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되신 거잖아요.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1년을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시간들이셨어요? 제가 이제 취임할 당시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거로 인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상고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미중 무역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이런 재편 과정이 있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1월 20일 날 김동현 지사님으로부터 사령장을 받고 네. 취임을 했고요. 이런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우리 재단을 내부 파악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이제 보증 건수가 3배, 보증 금액으로 2.2배가 증가했는데 네네.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이 들고 그래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또 뭐 몰려오는 일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래서 많은 직원들이 뭐 휴가라든지 인병휴직이라든지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대면 다 가서 한 2-3배 정도 평소보다 그렇게 가용 인력이 줄으니까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을 좀 이런 시대의 변화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 혁신을 통해서 우리 미션과 역할을 좀 재해석하고 비전과 경영 철학 등 가치 체계도 좀 재정비하고 네. 그리고 내부 정비를 통해서 우리 재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힘없이 1년 그쵸. 동안 그냥 달려온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죠. 예. 이 시간 동안 사실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30여 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업무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로서 또 그 노하우를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 건데 취임하시고 나서 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우선은 제가 이제 뭐 도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이 경영을 끌어가기 위해서 현장과 다양한 소통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 현장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이분들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고객 자문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도 듣고 또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좀 알리자.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 지원 사업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걸 했고 또 그런 현장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부 소상공인들께서 우리 단톡 모임이 많은데 단톡방에 그런 걸 띄워주면 좋겠다. 네네. 자꾸 회장단만 모아서 뭘 하니까 이게 자기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뭐 이래서 이용 못한다. 이래서 사실은 제가 광고비를 확 절약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단톡방에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 의견도 듣고 또 간담회도 좀 자주 하고 또 이게 또 각 지역 경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그래서 각 또 31개 시군 시장님 군수님들도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같이 지원하는 방법들을 좀 찾고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진짜로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응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활용을 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도민분들이 많으셨다라는 말씀 앞서도 주셨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역 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중소상공인 등과 개인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잘해서 위기 때 위기 극복시켜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우리가 버팀목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버팀목 역할과 또 경기도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 지원 육성하는 마중물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 안전판을 만드는 게 저희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족한 담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울 때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할 때도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창업부터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 레벨업이라고 그래서 성장 단계에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또 그런 뭐 혁신형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콘텐츠 기업들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생활형 자영업자 이런 분들 지원하는 상품도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은 보증서를 갖고 가면 보증서가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신용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재단을 잘 활용하시는 게 사업을 잘 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디엔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내가 그동안에 돈을 빌리고 잘 갚고 카드도 이용하고 잘 갚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신용도를 많이 올려서 예. 돈을 빌리는데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보증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담보 그러니까 내 가게가 그동안에 어떤 운영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담보가 되고 이런 게 될 텐데 기업이 굉장히 작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담보 물건이 조금 담보로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조금 낮거나 이럴 때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이게 예.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금으로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위기가 있어도 도와주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믿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본래 정상시 때는 그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과 신용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 이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고요. 코로나 같은 그런 국가 그렇죠. 방역으로 인한 사업 제한으로 인해서 했을 때는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전하면서 네. 저희한테 출연을 해서 거기서 나올 예상 손실만큼 정부가 돈을 대는 또 경기도가 일부 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제가 경기 신용보증재단 여기 딱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써놓으셨더라고요. 코로나의 긴 위기 어렵게 시작한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였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으로 두드린 경기 신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렵게 시작한 장사를 접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은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 옆에 있어 주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네.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떠세요? 저희 이제 정체성이 그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성장기에 이럴 때는 고성장기에는 사실 사업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자금인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보증만 받아서 대출만 받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저성장기로 들어서고 그렇죠. 업종 간에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자금 보증이나 이런 거 외에 사업 성공에 필요한 경영애로 해결 문제라 다양한 컨설팅과 솔루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사업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됐어서 지금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기 신용보증재단만 믿고 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새로운 비전, 경영 철학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 이제 저희가 경기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지금이 민선 8기 경기도정인데 민선 8기 도정의 경영 철학, 정책 기조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시대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뭐 과학기술이 발달이라든지 또 경영 목표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도 좀 반영하고 또 시대의 요구라고 해서 시대 정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비전과 가치 체계를 다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비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 공급에서 머무르지 말고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게 가야 돼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경기도가 내거는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갈 방향은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민의 성공 파트너,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다. 예. 지금 저의 성공 파트너도 되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4408님께서 스타트업을 준비 중입니다. 보증을 받는데 기준이 있을까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보증이 일반 보증과 특례 보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보증은 저희가 정상적인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미션에 맞게 뭐 상품도 만들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네. 특례 보증은
경기도나 정부나 또 각 시군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하는 데서 출연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특례 보증인데 네. 각 시군마다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걸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하나 들으면 문학 콘텐츠 이라면 지금 8개 시군에서 특별 출연해서 그 시군에서는 그런 또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네. 특례 보증을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고요. 경기도가 하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벤처 관련해서 그런 국체적인 지원이나 투자 이런 것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그동안 저희는 그런 부분을 현재 그 투자 형태 보증은 저 신보 기보만 하게 돼 있고 지역보증재단은 아직 업무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업 예를 들어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걸 협업을 통해서 거기가 우수 벤처 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보증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네.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일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시고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 어떤 쪽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예, 알려주실 수 있는 알릴 수 거잖아요. 있죠. 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그리고 것 같네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업성을 보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대출보다는 투자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죽음의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을 창업해서 3년 차에서 7년 차까지 이때가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이걸 이제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격이라는데 대개 은행들이 운전자금을 3년짜리를 해줘요. 그럼 이제 죽음의 계곡에 도달했는데 돈 갚아라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벤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8년, 10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상화돼서 상장하면 그때 그걸로 전환사채나 이런 걸 발행했다가 주식 가격이 좋으면 사채로 해서 뭐 회수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자금 네.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래서 보증을 그런 예를 들어 벤처기업들이다 이런 데는 3년짜리가 아니라 8년짜리 일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죽음의 계곡을 잘 건너간 다음에 뭘 맞아요. 갚으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런 쪽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 투자 대회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열리고 있고 엔젤 투자처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경기도에 네. 사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가장 많잖아요. 인구도 가장 많고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는 경기도민이 다 고객이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고객인데 네. 경기도민이 지금 1,400만 되고 경기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184만입니다. 4만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한 36만 개 기업이 있고요. 네. 보증 건수로는 한 43만 건 정도, 보증 잔액으로는 약 9조 2천억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예, 금년도 12월 7일 현재 이제 매년 또 저희가 보증 공급 규모를 경영 목표로 잡아서 공급하는데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4조 5천억 정도 공급하는 거로 자체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금 중소기업 7,741개 1개에 9,454억하고 소상공인 17만 6,299개에 4조 2,226억 해서 총합이 18만 4,040개 기업에 5조 1,680억 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보증재단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설립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맏형격인데 거기에 걸맞게 올해 9월에 네. 지역보증재단 중에서 최초로 누적 보증 공급 48조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한 고객 수가 한 157만 2,628개 기업이 이용해서 이야. 좀 도움이
받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많이 더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 뭐 최대, 뭐 맏형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최초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6년 연속 1위에 전국 최초로 기본재산 1조 원 달성에 이렇게 막 전국 최초, 전국 최대 뭐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봤을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좀 꼽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뭐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어려우셨겠어요. 두 가지 꼽으시는데도. 첫째로는 네. 도면에 이제 그 이용 편리성하고 접근성 저희가 이제 지점이 26개 있어요. 31개 시군에 다 들어가지 있지를 못하고 수원시도 이 큰 시를 지금 2개 하나 출장소 하나 지점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를 막 내면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상당히 고객들이 좀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이런 해와서 그리고 뭐 또 보증 받으려면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저 경상원이라고 시장상권진흥원 가서 상담 받고 추천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또 여러 가지 서류 요구하고 서류 띄러 다니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보증서 발급 받으면 은행 또 가서 또 대출 절차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가 이제 도민의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보자 이래서 내 손안의 보증 2지원을 금년도 6월에 출시를 해서 한 2달간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안착 단계에 있는데요. 뭐 핵심은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앱 하나로 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보증 신청에서부터 대출까지 이제 은행 가지 않고 7분이면 가능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혁신이네요. 예, 그게 작년에 이제 올해 오픈한 것 중에서 가장 그래서 지금은 대면으로는 지점이 있고 비대면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젊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 저희 총 이용 건수의 거의 뭐 신청 건수는 한 50% 이상, 이용 건수의 한 4분의 1 이상을 이게 커버할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일단 뭐 첫 번째 성과 중에 하나인 이지. 예, 우리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우선 편리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동안에 뭐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불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왜냐하면 서류도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본인만 동의하면 32가지 서류를 다 긁어와서 그냥 화면에서 보면 되니까. 그렇지 또 지점 올 필요가 없어요. 모바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쉽고 또 은행 갈 필요 없이 거기 바로 은행 연결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제 다른 데는 있는데 보증만 발급만 하는 시스템이고 은행하고 연결은 저희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지 않고 바로 은행 대출 시스템에 또 태워서 바로 대출로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쉽고 또 특히 1인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시간 내려고 그러면 사실 문 닫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또 이걸 그 전자서고를 도입해서 페이퍼리스로 연결하고 이래서 이 오시는 분들이 뭐 이동, 시간, 비용 그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탄소 발생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뭐 아주 뭐 굉장히 올해 가장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한 연장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태운 게 현장 실사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과거에는 현장 실사를 그걸 지원해 주는 현장을 나가 봐야 됐거든요. 그렇죠. 실제 사업하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앱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 지역의 경도 의도 값하고 핸드폰의 그 GPS 값하고 핸드폰 여기 나오는 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장 가지 않고도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태워서 지금 해서
경기 신용보증재단도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그래서 뭐 스마트해진, 고객님들이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이제 이걸 그냥 하나의 앱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해서 기한 연장도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계속 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정보도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다 태우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어떤 겁니까? 올 한 해. 이거 사실은 경기 기회업 특례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사실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복합경제 위기로 뭐 사실 소상공인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게 취약계층인데 맞아요. 취약계층의 핵심이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금리가 2배로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안 늘어나는데 금융비용만 2배로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현장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런 요구가 하도 나오길래 지난번에 그 7월 25일 날인가 김동연 지사께서 뭐 업무 보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업무 보고는 안 받으시고 궁금하신 거 막 물어보시더니 건의사항 없냐. 그래서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견디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놔둬서 다 도산하게 해서 지역 경제가 붕괴시켜 놓으면 지금 뭐 1, 2천억으로 막을 거 나중에 몇 조로 갖다 보도 쉽지 않다. 그리고 견뎌내면 경기가 좋아지면 다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이거 다 부실화 시켜놓고 나면 부실한 사람들 누가 지원을 해주냐. 그리고 그거 제대로 다시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김동연 지사님께서 좀 이런 중저신용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펀드를 출연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김동연 지사께서 그걸 흔쾌히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경영 투자실장하고 그 기조실장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걸 막 질문을 하시더니 본인이 이해한 게 맞냐 이러더니 이거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정부 포함해서 전국에 17개 지역 광역단체가 있는데 16개가 감액 추경을 했잖아요. 경기도만 유일하게 민생 추경, 확장 추경을 했거든요. 그중에 957억을 해서 5천억 펀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이 어려운 때 단비 같은 큰 힘이 돼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또 고마운 게 도의회 의원들이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여 갖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예산을 하나도 안 그랬어요. 다 현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그래서 이게 경기 기회업 특례 보증.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민생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 기회업 특례 보증이라는 게 지원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지원 대상이 이분 우선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큰 조건이 그 자금이 이제 5천억인데 하나는 경영 안정자금 형태고 그게 2,500억. 하나는 7% 이상 고금리를 쓰는 자금의 대환자금이 2,500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그 경기 경영 안정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또 저소득자 이런 분들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은
접수를 현재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된 7% 이상 고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이분들은. 그리고 이 자금 또 특색이 대출 기간이 네. 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이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보증 최고 할 수 있는 건 5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8년으로 했습니다. 8년으로 한 이유가 앞으로 경제 위기가 금방 1년 만에 확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은 거치 기간을 주고 5년에 걸쳐서 경기가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자만 내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착륙을 유도하자 이런 취지로 대출 기간이 길어졌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은행이 정한 대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을 몇 퍼센트 포인트를 해주는 거죠? 지금 경기도에서 네. 대출 기간 동안 2% 금리를 보전해 줍니다. 2% 포인트.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대출 나가는 금리는 3%대 후반에서 4%대 요 사이 받게 돼 있고 특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료도 이제 본래 일반 보증료가 한 1% 이상 되는데 0.8% 그다음에 대환자금은 0.5% 그래서 보증료도 좀 할인돼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지원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신 거고요. 예,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지원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사실 저희가 신청을 보면 거의 80%가 이지원 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예. 가게를 하루를 접고 또 가셔야 되니까. 저 이지원과 영업점을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거의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이사장님께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 중에요. 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네. 한 30초? 예. 네. 그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업 성공을 잘 지원하는 기관으로 경기보증재단이 거듭났으면 좋겠다. 네. 제 임기 동안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언제나 경기도민들이 어려운 순간에는 특히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순간에는 항상 내 손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구나. 항상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석준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